안녕하십니까. 13주차 1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0년 신경망 부흥을 이룬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배울 것은 이미지 인식에 신경망을 적용할 때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합성곱 신경망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가, 합성곱 신경망이 잘 동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패딩과 풀링은 신경망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각 정보 처리에서 합성곱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분석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신경망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 컨볼루션 신경망,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 어떤 방식으로 눈으로 본 사물을 인식하는가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말 데이비드 험멜과 토르스텐 비셸은 고양이에 대한 실험을 통해 시각 정보가 들어올 경우 시각 피질, 비주어 코텍스에 있는 뉴런들이 시야의 일부 범위 안에 있는 영역에 대해 활성화되어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각 피질은 뇌 쪽에 있는 뉴런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시각 정보의 영역을 수용장, 리셉티브 필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뉴런은 수평선 이미지에 반응하고 어떤 뉴런은 수직선 이미지에 반응하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이미지에 대한 반응을 조합하는 더 큰 수용장이 패턴에 반응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양이가 어떤 시각 정보를 받아들일 때 리셉티브 필드, 즉 수용장 안에 있는 어떤 사물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런 사물들, 그러니까 수직선이나 수평선에 반응하는 뉴런들이 있고 그런 뉴런들이 다시 연결돼서 더 높은 수준의 뉴런을 연결한 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이러한 실험의 결과로 알게 된 동물의 시각 정보 처리 방식을 이미지 인식에 적용한 것입니다. 시각 수용장의 역할을 합성곱 혹은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수행하고 그 결과가 신경세포로 전달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영상 분류 알고리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력에 대한 전처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경망은 이미지를 잘 다루기 위해 특징을 추출하여 입력으로 만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스트론을 할 때 입력에 0과 1 사이 어떤 실수를 사용하면서 이때 어떤 특징, 그러니까 어떤 히스토그램 분포를 입력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징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합성곱 신경망은 이러한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학습 과정에 입력을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도 함께 학습하므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특징 추출해내는 과정, 즉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경망이 가진 문제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처럼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인식한다 할 때 실제 모니터는 2차원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층 퍼스트론으로 입력할 때는 이 2차원 영상을 펼쳐서 1차원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차원에 있는 픽셀들을 은익층에서 완전 연결을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특징을 찾아서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 사람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는 2차원의 어떤 특징을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1차원으로 펼쳐서 한 방식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내의 특정한 영역에 대해 원래 이미지가 가지는 기하학적 관계를 유지한 채로 살펴보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보는 작은 영역을 동물의 시각 처리 방식에서는 수용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특정한 영역 내에 있는 모든 픽셀 정보로 하나의 값을 생성하는 일을 합성곱이라고 합니다. 합성곱은 결국 특정한 영역을 하나의 특징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합성곱과 함께 현재는 풀링이라고 부르는 서브 샘플링 계층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3곱하기3 윈도우를 이동하면서 어떤 특징을 추출할 수도 있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5곱하기5 크기의 영역에서 어떤 특징을 찾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크게 모니터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3곱하기3 영역에서 직각 모서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단 쪽에 5곱하기5 형태에서는 모니터의 목 형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곱하기3 영역 이것을 수용장, 리셉티브 필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컨볼루션 연산, 즉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이런 직각이나 또는 모니터의 목 같은 어떤 특징을 알아낼 수 있다면 모니터를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합성곱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커널 혹은 필터라고 불리는 작은 행렬을 사용하여 새로운 값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다룰 때 커널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혼돈을 피하기 위해 이미지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이 행렬을 필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통해 이미지를 변형하는 것은 다음 그림과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필터는 F로 표시되는 작은 크기의 파란색 행렬이며 이 영역을 원본 이미지에 덮었을 때 필터가 덮이는 영역을 표시한 부분을 행렬 R이라고 표현합니다. P5 위치의 픽셀 값을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의 P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아래의 수식과 같이 필터와 원본 이미지의 대응되는 값들을 서로 곱한 뒤에 모두 더하여 새로운 이미지의 픽셀값 P를 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산을 합성곱 연산 혹은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이 컨볼루션 연산은 수학에서 코릴레이션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서로 상호 대칭을 가지는 필터가 대칭 행렬을 가질 때는 코릴레이션이나 컨볼루션이나 서로 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컨볼루션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픽셀 Q를 구한 일은 필터를 옆으로 한 칸 옮기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원래 있던 P1부터 P9까지가 있고 다시 한 칸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한 영역 R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한 칸 오른쪽으로 옮겨진 영역 R과 필터 F와 컨볼루션 한 후 그 결과값이 Q라고 하는 값이 되는 것이고 결국 P보다 한 칸 오른쪽 값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필터링은 하나의 픽셀 값을 병행할 때 주위의 값을 고려하여 평균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필터 중에서 이렇게 특정 픽셀 주변의 픽셀들이 가진 값의 평균을 취하는 필터를 평균 필터, 에버리지 필터 혹은 상자 필터, 박스 필터라고 합니다. 아래쪽 수식을 보시면 9개의 값을 다 곱해서 더한 후 9분의 1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필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우스 필터는 필터의 영역의 모든 픽셀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픽셀에는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요성을 낮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가 바로 가우스 필터입니다. 이때 이 중요도를 가중치, 웨이트라고 부르고 가우스 함수를 통해 그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우스 함수는 그림과 같은 종모양 함수 혹은 정규분포 함수가 됩니다. 원본 이미지에 이러한 평균가 필터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자 필터를 이용한 합성곱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흐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흐린 필터 또는 스무딩 필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가우스 필터를 이용한 합성곱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우스 필터를 이용할 때는 가운데 부분을 좀 더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원본의 모습이 조금 더 살아나면서 부드러운 또는 흐려진 영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합성곱을 통해서 어떻게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곽선을 찾는 것은 색이 연속적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변하는 픽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합성곱을 통해서 이런 윤곽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지는 픽셀 위치를 정의역으로 하고 픽셀이 색상을 치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본다면은 픽셀이 각 지점마다 색상값이 변하는 방향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울기가 크게 변하는 부분이 바로 윤곽선 부분이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수식을 정의하고 2차원 이미지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원 이미지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 아니고 디지털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적인 어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산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기울기가 크게 변하는 부분을 구하는 수식을 우리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픽셀들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런 기울기의 변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식에 대해서 그와 대응되는 필터를 만든 것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필터를 보시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4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하 좌우에 1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모든 픽셀들의 값이 똑같다 그러면은 플러스 4와 -4를 더하게 되면은 0이 되므로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0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어떤 픽셀 값이 크게 변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필터에 의해서 굉장히 큰 값이 나와서 길기가 급격히 변한 부분을 찾아서 윤곽선을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만든 필터를 적용하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사물의 윤곽선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어떤 윤곽선을 찾는 필터를 만들었지만은 실제 어떤 객체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그런 특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그런 특징을 추출하는 어떤 필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합성곱 연산을 할 때 필터로 사용되는 행렬만 바꾸면 여러 가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필터를 만드는지 그 필터를 만드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처리를 통해서 어떤 객체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좋은 필터를 만들어낸다면 필터의 가중치를 모델의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만약에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필터를 만들 수 있다면은 이제 어떤 객체를 인식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합성곱 신경망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성곱 신경망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입력 이미지에 필터 A를 이용하여 합성곱을 적용하여 특징을 추출한 이미지를 얻어서 신경망의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습이 대상이 된 것은 필터가 3 곱하기 3 크기라면 9개의 요소를 찾는 일이며 입력을 받아 특징 이미지를 만드는 계층의 연결 정도는 9개의 파라미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필터만으로는 이미지의 특징을 다양하게 추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선, 수익선, 대각선, 동그라미 등등 다양한 특징을 추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개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필터를 학습해야 될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32개의 필터를 모델의 파라미터로 두고 학습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지 하나에 대해 모두 32장의 특징 추출 결과를 얻으며 이를 특성 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래 그림을 보시면 32개의 필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필터를 적용할 때마다 그 결과가 나오니까 역시 32장의 특성 맵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연결을 통해 입력 이미지를 처리하고 얻은 결과는 또 다른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이 이미지에 다시 합성곱을 수행하는 계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합성곱을 적용하면 이미지가 작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미지가 왼쪽의 파란색 픽셀로 표시된 영역인데 이 이미지에 3 곱하기 3 크기의 녹색 점선으로 표시된 필터를 사용하여 합성곱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얻게 되는 픽셀은 오른쪽 그림에 표시된 S 픽셀이 될 것이며 연결망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면 출력에 가까운 곳에서는 이미지가 지나치게 작은 크기로 줄어들게 됩니다.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서 다시 3 곱하기 3과 일치한 연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3 곱하기 3 필터의 가운데 부분이 계산된 픽셀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 필터의 가장자리 부분, 그러니까 왼쪽 부분에 있는 픽셀에 대응되는 값들이 오른쪽에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같은 경우는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한 픽셀씩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겨서 이미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5 곱하기 5 필터를 사용한다면 왼쪽에 2픽셀, 오른쪽에서 2픽셀 그렇게 해서 상하 좌우로 4픽셀이 줄어든 그런 영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합성곱을 거치면서 이미지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이미지 전체의 특성을 요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 가장자리 정보들이 소실되고 중심부의 정보만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추상화시킨 과정도 아닙니다. 정보를 요약하지 않으면 입력 단계의 작은 잡음, 노이즈가 가진 영역도 계층을 거치며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합성곱에 의해 이미지가 작아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요약하는 계층을 통해 이미지를 적절한 크기로 줄이는 과정은 풀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곱 연산을 사용하면 이미지 크기가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패딩이라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패딩은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원래의 이미지 영역 외부에 추가적인 픽셀 값을 채워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픽셀부터 필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는
오른쪽과 같이 원래의 이미지와 같은 크기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채워준 값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0을 채워주게 되면 0이라고 하는 값은 픽셀 값이 보통 0부터 255의 값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작은 값이므로 약간의 어떤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자리에 있는 픽셀 값을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평균값으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패딩을 수행해서 원래 영상에 크게 왜곡되지 않은 값으로 합성곱을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패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필터가 적용된 영역을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이 윈도우는 한 픽셀씩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2픽셀 혹은 3픽셀씩 성큼성큼 움직일 수도 있으므로 움직이는 보폭을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트라이드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원래 이미지 크기가 합성곱의 결과에서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컬러 이미지는 하나의 채널이 아니라 다수의 채널로 구성된 이미지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이유로 이미지를 표현할 때 2차원 행렬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 채널 이미지에 대해 합성곱 신경망 모델이 필터를 적용하는 방식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R채널, G채널, B채널 각각에 대해서 필터를 적용해서 그 결과를 다시 모아서 최종 컨볼루션 결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풀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풀 하면은 우리가 수영하는 그런 풀입니다. 그런 수영하는 풀은 결국은 물을 모아두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풀링은 이미지의 일정한 영역 내의 픽셀들이 가진 값을 하나로 축소하는 연산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픽셀들을 모아서 하나의 값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성곱과 달리 윈도우를 중첩시켜 이동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래 이미지 크기가 n 곱하기 m이고 풀링에 사용하는 영역의 크기가 np 곱하기 np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스트라이드를 사용한 풀링 이후 얻게 되는 이미지의 크기는 n 나누기 np 곱하기 m 나누기 np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풀링은 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최대값 풀링, 평균값 풀링 등이 있습니다. 최대값 풀링은 풀링 적용 영역 내에서 가장 큰 값을 결과로 선택하는 것이고 평균값 풀링은 평균을 구해 결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3 곱하기 3 풀링을 적용해서 9개의 픽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인 5로 풀링해서 최종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영상이 6 곱하기 6 영상인데 3 곱하기 3 풀링을 적용해서 2 곱하기 2 영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링을 사용하면 이미지의 크기가 줄어들지만 합성곱 연산을 패딩 없이 적용했을 때 이미지가 줄어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합성곱 연산에 의한 축소는 이미지의 주변 정보를 잃는 일이지만 풀링은 다수의 픽셀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므로 원래 신호에 존재하는 잡음, 노이즈 요소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풀링은 최대값 추출이나 평균값 추출같이 미리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므로 학습 단계에서 파라미터를 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링은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채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간만 줄이는 일을 수행합니다. 다수의 픽셀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픽셀을 생성하기 때문에 정보를 요약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력의 변화에 대해 덜 민감한 신호 전달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픽셀 값의 일부가 변경되어도 최대값 풀링 결과는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3 곱하기 3 풀링 적용했을 때 최대값이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픽셀 값이 2에서 3으로 바뀌더라도 최대값이 5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좌하단과 같이 다시 값이 4가 하나 더 2가 4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생기더라도 최대값이 역시 5로 변화가 없습니다. 최대값이 5가 넘어가는 6이 나온다면 이때는 최대값이 6으로 바뀌겠지만 그래도 원래 최대값 5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대값 풀린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고 이런 경우 이동 불변성, Translation Invariant이라고 하며 이동 불변성을 가진 모델을 강건한 로버스트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인공신경망 계층에서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는 계층을 합성곱 계층, 컨볼루션 레이라고 합니다. 풀링 연산을 수행하는 계층을 풀링 계층이라고 부르고 이 두 종류의 계층을 통해 모델 파라미터 개수를 효율적으로 줄여주어 전체 모델 복잡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이 두 종류의 계층을 쌓아 나가는 형태로 인공신경망을 구성합니다. 자, 이제
합성곱 신경망을 만든 것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코드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수행해 보면은 합성곱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에 있는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단계별로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주차 1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